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퇴근 시간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정작 자신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화려한 성공의 기준을 쫓아 살다가 매일 밤 정장을 벗을 때마다 점점 갈라지고 메마른 늙은 나무 뿌리처럼 속으로 무너져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동차를 얼굴 피부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가꾸지만 남성의 생명력의 근원인 뿌리는 무관심 속에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음의 구석에서는 진부한 이론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단 3영원으로 한 남자의 자존심을 구할 수 있는 기적에 대해요. 심리학 및 남성 건강 전문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분, 오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서준 씨, 오늘 오프닝 질문이 정말 제 가슴을 찌르네요. 3개월 전 제가 만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슴 아프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희망의 빛이 번쩍였던 장면이에요. 우리는 흔히 한국인의 화병호빙이라 불리는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한 부위라는 사실을 잊곤 하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심리적 피로와 신체의 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랜 경험을 쌓으신 전문가인 박사님께서도 내 눈을 의심했다고 하실 정도라면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4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사회가 보통 퇴직, 끝났다, 집에서 그림자 같은 꼬리표를 붙이는 나이죠. 그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서준 씨, 제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남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진찰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60세, 그것이 아니라 40대 남성처럼 팽팽하고 매끄럽고 생기 넘쳤습니다. 주름도 없고 처짐도 없었어요. 얼굴에 새발자국이 가득한 그분의 얼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정말 믿기지 않네요. 64세 남성인데 그것은 40대라니요? 분명 강남 상류층 사이에서 입소문 나는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수입약을 사용하셨겠죠? 전혀요, 서준 씨.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은 신비롭고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비밀은 다이소에 있어요. 3영원짜리예요. 그건 바로 바셀린이었어요. 바셀린이요? 겨울에 입술이 터거나 발뒤꿈치가 갈라질 때 바르는 그 기름 연고 말인가요? 프로그램 시작부터 제대로 팩트 폭격을 날리셨네요. 하지만 박사님, 왜 하필 바셀린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우리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돌봄의 철학이기도 해요. 먼저 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서준 씨, 남성의 귀두와 음낭 피부가 얼굴이나 손 피부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 부위 피부는 종이 한 장보다도 얇고 다른 부위처럼 두꺼운 지방층이 없어요. 종이 한 장보다 얇다니. 정말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곳이군요. 맞습니다. 피부가 얇기 때문에 수분이 매우 빠르게 증발해요.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압박, 그리고 나이 들면서 몸속 수분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죠. 그 부위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오므라들고 주름이 생기면서 작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중년 위기를 겪으며 스스로를 작고 나약하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울 속 자신의 그 모습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셀린, 즉 페트롤라툼 젤리는 완벽한 수분 차단막을 만들어줍니다. 알겠어요. 마치 신선한 과일을 랩으로 싸서 시들지 않게 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셀린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안쪽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바깥에서 세균과 먼지가 들어오는 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 피부가 워낙 얇아서 흡수력과 회복력이 매우 빠릅니다. 얼굴 피부보다 훨씬 빠르죠. 제대로 수분을 공급해 주기만 하면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팽팽해져요. 결과적으로 시각적 효과는 부활처럼 보입니다. 더 커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죠. 실제로 커진 게 아니라 원래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원래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 이 표현 정말 마음을 어루만지네요.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것들만 찾느라 바빠서 정작 안쪽의 핵심을 지키는 일은 잊어버리곤 하죠. 그런데 박사님, 아직도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셀린은 석유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민감한 부위에 바르는 게 정말 안전한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학 성분에 아주 예민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석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먹으시죠? 하지만 바셀린은 1872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발명자 로버트 체스브로는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증명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먹기까지 했고 결국 96세까지 장수했답니다. 지금의 바셀린은 3번이나 정제되어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화학적으로 완전히 불활성이라서 반응하지도 않고 자극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누워서 보호막 역할을 할 뿐입니다. 조용히 누워서 보호하는 방패라. 마치 가정의 아버지 같네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청취자분들 지금 엄청 궁금해 하실 거예요. 대충 바르면 안 되겠죠? 세심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물론이죠. 우리 문화에서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연고 바르는 게 아니라 매일 밤 하는 나를 사랑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총 4단계예요. 서준 씨, 잘 기억해 주세요. 1단계 깨끗이 씻기. 따뜻한 물로 너무 뜨겁지 않게. 뜨거운 물은 수분을 빼앗아가서 절대 금물입니다. 2단계 먼저 로션을 바르기. 잠깐만요. 바셀린 바르기 전에 로션을 먼저 바른다고요? 맞아요. 바셀린은 자물쇠이고 로션은 열쇠예요. 먼저 로션으로 수분을 채워 넣은 다음 바셀린으로 그 수분을 가둬야 해요. 건조한 피부에 바셀린만 바르면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3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 바셀린 바르기. 쌀알 하나 정도의 양만 꼭 기억하세요. 쌀알 하나 크기예요. 쌀알 하나요?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심리가 보통 많이 바르면 더 좋지잖아요. 그게 바로 탐욕에서 오는 실수예요. 그 부위 피부는 매우 얇아서 너무 많이 바르면 답답하고 끈적거려서 오히려 불편해요. 쌀알 하나를 손바닥에 펴서 살짝 데워준 다음 아주 얇은 막처럼 온몸과 음낭 전체에 살짝 펴발라주세요. 절대 요도구 구멍에는 닿지 않게. 바셀린이 안으로 들어가면 막힘이나 역행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바깥쪽에만 바르세요. 4단계 기다리기. 옷을 입기 전에 5분 동안 알몸으로 나 자신과 함께 있어 주세요. 충분히 스며들게요. 5분 동안 알몸으로 나와 함께. 그 5분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고 내 몸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군요. 그런데 박사님, 바셀린 말고도 그 64세 어르신이 사랑까지 다시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3영원짜리 통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로맨틱한 결말까지 이끌었나요? 역시 자신감이 돌아온 건가요? 서준 씨, 바로 문제의 핵심 혈맥을 찌르셨어요. 문제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예요. 그분은 아내를 5년 전에 여의셨어요. 혼자 밥 먹기에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셨죠. 몸이 망가질수록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자신을 완전히 숨겨버리셨어요. 이제 불은 꺼졌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은밀한 부위에서 변화가 생기자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남자다. 아, 그 느낌. 마치 죽은 줄 알았던 마른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자신감이 눈빛, 미소, 걸음걸이에까지 퍼져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자신처럼 외로운 한 여성분을 만나셨어요. 바셀린이 사랑을 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에게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 거죠. 그게 바로 치유예요. 서준 씨.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치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겉은 보수했는데 속은요? 엔진이 망가졌는데 겉만 반짝이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한국 남성들은 번아웃 될 때까지 일하고 식사는 불규칙하잖아요. 박사님, 속 엔진도 겉모습만큼 튼튼하게 만드는 조언 좀 해주세요.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틀린 적이 없어요. 한국 남성들은 치킨, 차가운 맥주, 패스트푸드로 자신의 테스토스테론을 스스로 죽이고 있어요. 진짜 부활하고 싶다면 연료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공식, 굴, 새우 같은 해산물의 아연짐은 테스토스테론의 왕이에요.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발기란 본질적으로 혈액의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마늘, 양파, 부엌에 있는 저렴한 재료들이지만 혈관을 청소하는 신약이에요. 굴, 새우, 마늘, 양파. 마치 고기구이 파티 같지만 사실은 약이네요. 그럼 술은요, 회식 문화 때문에 소주 한 잔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술은 이로적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립니다. 남자다움을 지키고 싶다면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운동 잊지 마세요. 고급 헬스장 필요 없어요. 스쿼트랑 특히 케겔 운동만 해도 됩니다. 케겔이요. 출산 후 여성들이 하는 그 운동 말인가요? 남자도 할 수 있어요? 남성이야말로 더 열심히 해야죠. 케겔은 골반 저근을 단련하는 운동이에요. 그 근육이 발기와 사정을 밸브처럼 조절합니다. 소변 보다가 갑자기 참는 느낌으로 5초 조였다가 5초 풀어주세요. 한 세트 10회, 하루 3세트. 회의 중이든 운전 중이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남성 청취자분들이 화면 앞에서 몰래 케겔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박사님, 실제 사례를 더 듣고 싶어요.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뀐 분 또 있나요? 회의적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물론 있어요. 박민호 씨 67세 전직 엔지니어 분이세요. 퇴직 후 사회적 지위를 잃고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아내는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해외에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사셨죠. 완전 발기부전이었어요. 67살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시면서 포기하셨죠. 그런데 제게 오셔서 강철 같은 규율을 세웠어요. 매일 밤 바셀린, 아침 산책, 해산물 식사, 매일 7시간 수면. 강철 같은 규율이라 노인분께는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엔지니어 출신이시니 절차야말로 진리였죠. 그분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따르셨어요. 첫 달에는 피부가 촉촉하고 혈색이 돌아왔고 두 번째 달에는 3년 만에 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가 느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어요. 그분이 전화하셔서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박사님,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40대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서준 씨 보시다시피 절대 늦은 때란 없어요. 절대 늦은 때란 없다. 이 말 정말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쉽게 포기하잖아요. 나이 들었으니 이제 지쳤어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건 그냥 게으름과 두려움일 뿐이죠. 박사님, 혹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의사항이 더 있나요? 청취자분들이
무지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게요. 절대 지켜야 할 3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 콘돔을 사용할 때는 절대 바셀린을 바르지 마세요. 바셀린의 오일 성분이 라텍스 콘돔을 녹여서 찢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둘째, 상처난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셋째, 바르고 나서 가려움증이나 붉어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주 드물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칼처럼 날카롭지만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영원짜리 바셀린 한 통에서 시작해 영혼의 부활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무리 전에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 근처 공원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작년 겨울 그 나무는 완전히 말라붙은 것처럼 보였어요. 가지가 부러지고 잎은 다 떨어져서 사람들은 아예 베어버리자고 했죠. 그런데 한 할아버지 정원사분이 매일 아침 물을 주시고 삔짚으로 몸통을 감싸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헛수고라며 웃었죠. 하지만 올해 봄, 그 갈라진 몸통에서 새록새록 초록 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바로 그 나무예요. 50대든 60대든 80대든 지금 얼마나 메마르고 지쳐 보이든 상관없어요.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의 관심, 조금의 사랑, 조금의 매일매일의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얇은 바셀린 한 번 바르는 것처럼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처럼요. 그건 우주에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아직 이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신호요. 맞아요, 박씨. 나이는 신분증에 적힌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오늘 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죽일 건가요? 아니면 욕실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의식을 시작할 건가요?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구석진 골목이 폐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불을 밝히고 돌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도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삼촌,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치유는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방금 청중석 맨 뒤에서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한 분의 절규예요. 우리가 그냥 가버릴 수는 없겠죠. 박사님, 몇 분만 더 머물러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박씨. 고통은 시계를 보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여러분. 저는 김씨, 58세입니다. 방금 바셀린 이야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야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이미 괴사한 심장에 어떻게 바셀린을 바르나요? 어제 조기 퇴직 결정서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에 저를 본 아내는 피곤하냐고 묻지도 않고 한숨만 쉬더군요. 이제 매일 집에 붙어 있을 거냐면서요. 그 한숨 소리가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잔인했어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걸어다니는 ATM 기계였을 뿐입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 폐기물장으로 버리려는 거죠.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목구멍에만 쓰디쓴 덩어리가 막혀 있어요. 제가 사라지는 게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길일까요? 김씨 아저씨, 그리고 지금 자신을 폐기물이라고 느끼고 계신 모든 남성분들께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잔인하지만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내일 당신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가족을 두고 떠나는 걸 아쉬워할 건가요? 아니면 30년 전에 죽여버린 김씨라는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걸 아쉬워할 건가요? 당신은 30년 동안 제공자, 아버지,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신이 김 씨로서 진짜 당신 자신으로 산 게 언제였나요? 젊었을 때 꿈 많던 그 청년 김 씨였나요? 아니면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늙은 김 씨였나요?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냉담함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가치를 돈으로 매긴 것을 스스로 용납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박 씨 말씀 정말 정확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슬픔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걸 한흔이라고 부르죠. 한이요? 그게 바로 쌓인 원한, 억울함 말인가요? 맞아요. 김 씨,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난다고 하셨죠? 그건 전형적인 화병호빈 증상입니다. 30년 동안 억울함, 분노, 개인적인 욕망까지 다 삼켜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어요. 그 한 덩어리가 이제 돌처럼 굳어서 기도를 짓누르고 숨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제 처방은 진정제도, 아내를 달래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제 해법은 한풀이 한을 푸는 거라는 원칙에 기반해 있어요. 한풀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박사님? 김 씨,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세요. 침실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강변으로 가든 당신 차 안으로 들어가든 당신만의 공간으로 가세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지금껏 삼켜왔던 모든 저주, 약함, 억울함을 다 토해내세요. 불공평한 인생을 욕하고 버려진 아이처럼 울부짖으세요. 세 가지를 내기 위해선 오래된 나무 껍질이 갈라져야 해요. 그 과정이 엄청 아프죠. 김 씨, 당신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30년 전쟁을 치르고 이제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전사예요. 상처는 공기를 쐬어야 낫는 거지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내에게도 자기만의 한이 있어요. 당신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당당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산책하고 당신 자신을 즐길 때 아내는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퇴직해서 귀찮은 남편이 아니라 독립된 남자 김 씨로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는 눈물에 대한 대본은 없었지만 진실을 위한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김씨 아저씨, 이렇게 용기 내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지금 자신뿐 아니라 수천 명의 남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밤 바로 한풀이 하세요. 그 돌덩이를 안고 잠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김씨 아저씨, 내일 해가 뜰 때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씨로 깨어나 주세요.